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만날까 말까 하다가 무산이 됐고 결국 내일 만나는 거죠. 이르면 내일 회동. 윤 전 총장이 직접 김 전 위원장에게 연락해 만남을 조율 중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인들에게 윤 전 총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드러나 보겠다. 안 만난다 안 했군요. 김병민 전 비대위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비대위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 만나는 것 맞습니까? 알 수가 없죠. 오늘 동아일보에 단독 기사가 실렸는데 확실한 건 내일 저녁에 만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김종인 위원장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내일, 그러면 가능성이 내일 점심에 윤석열, 김종인 두 분이 만나고 저녁을 김병민 비대위원이랑 오래전부터 비대위원들이랑 약속을 잡아놨던 거라서 일단은 저녁에 만나는 건 아닐 거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것이고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르면 내일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좀 적혀 있는 걸 보고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근데 시점으로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나는 부분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어떤 합니다. 부분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민심 투어, 민심 투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생 행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지 않지만 민생 행보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문법처럼 오뎅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당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정치를 펼쳤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고언을 경청하고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를 그리는 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7월 그리고 8월에 제일 중요한 일정이겠죠. 예. 누가 뭐래도 4.7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냈고 승리 뒤에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만나는 부분들을 미뤄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 정치 참여를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에서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 가능성을 누구보다 크게 높였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사실상 수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진짜로 만나게 된다면 현재까지는 동아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만나게 된다면 단순하게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만 하고 나오게 된다면 수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할 텐데 이러려고 만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냥 얼굴이나 트자 이걸로 만나진 않겠죠. 그러려면 진작에 만났겠죠. 그러려면 얘기를 한 것처럼 이미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차고 넘쳤을 텐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줄곧 입당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왔잖아요. 네, 뭐냐면 지금 당장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랑 정치를 할 것인가가 핵심 아닙니까? 윤 전 총장이 누구랑 정치할지를 우리 국민들이 본 건 이석준 전 차관의 정책적 참모 한 명 말고는 사실상 보고 있는 그림과 인물들이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국민의힘의 윤석열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입당을 하지 않고서 나중에 단일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가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하느냐, 누구와 함께 새로운 나라의 5년을 그리는가입니다. 지금 윤 전 총장에게 갖고 있는 많은 기대감은 2017년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실망했던 국민들 그리고 새로운 촛불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를 걸었지만 집권 4년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완전히 싸늘하게 등을 돌렸던 수많은 국민들 이 교집합들을 다 엮어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과연 김종인 위원장과 어떤 거래를 맞댈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일단 뭐 만나서 자연스럽게 얼굴 보고 인사만 하고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말하지 않는 이면 속에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점쳐봅니다. 이거 근데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동아일보가 입당 문제 조언 구할 듯이라고 보도했잖아요. 동아일보 보도가 맞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입당하지 말라라는 줄곧 입장이었으니까 조언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조언이 될 거고 이걸 받아들이냐 마냐만 이제 윤 전 총장의 선택이 남았을 건데 입당할지 말지와 관련된 조언을 구할 것이다. 흥미롭습니다. 민심 진심 두 번째인데 입당 여부에 있어서 윤 전 총장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입당 고려하고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호남 지지율이다. 민심 진심. 호남 지지율이
굉장히 뭐랄까요?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배준찬 소장님. 올랐다가 27.6까지 쭉 빠져요. 그러니까요. 6월 셋째 주에는 이게 입당과 무슨 관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 거의 30% 가까운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나타나니까 윤 전 총장으로서는 확장성이 좋을 때, 아, 외연이 확장될 때 입당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가요. 더 중요한 건 호남 지지율보다 영남 지지율을 더 받아야 되죠. 충청 지지율을 더 받아야 되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지율을 더 받아야 되죠. 또 이제 중도 지지율과 2030 세대의 MZ 세대의 지지율을 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예. 아주 중요한 그래프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출마 선언 이후에 호남 지지율은 더 떨어져요. 그러네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15.5%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 20% 내외가 나오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호남에서 적어요.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오히려 출마 선언도 보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점령구는 안 됩니다. 아니, 누구 흉내야 도대체 이거. 나는 부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보수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잘 나갈 때는 중도층과 이준석 대표 편승 효과까지 유발되면서 2030 세대까지 윤 전 총장 쪽으로 결집이 되면서 지지율이 리즈 시절을 보인단 말이에요. 리즈 시절.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보수다, 또 점령군이다, 또 탈원전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은 호남에서도 그렇고 더 협소해지는, 예. 주춤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딜레마네요. 이게 뭐냐?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을 가장 확대하는 방법은 대입혹을 떼면 돼요.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중도층이 볼 때, 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갈등으로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두 번째, 국민의힘 입당 여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입니다. 본인이 밝히면 돼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언제쯤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들어가면 무엇 때문에 안 들어간다 분명히 전달하면 됩니다. 왜?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소중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지금 장모 구속되면서 타격받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재산 형성 가족에 대한 궁금증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먼저 풀어야죠. 그러니까 선사후탑니다. 먼저 자기 걸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 투하하기 전에 우리 손학규 전 대표가 민생 대장정이 있었잖아요. 왜 효과가 없으냐? 자기 이야기를 대선 후보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그러니까, 호남 지지율이 주요하게 입당 여부에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짧게만 마무리를 하면, 예. 그래서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전문 분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점령군 자기 전문 분야 아니에요. 전문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왜 국가를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시스템 대한민국을 만들게 돼? 사실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전문 분야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군요. 입당 여부와 호남 지지율과의 상관관계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민심진심으로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봤습니다.